1년 만에 기업들에 대한 통제권조차 잃어버렸다. 즉 기업들과 더 이상 기업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다는 게 이로써 밝혀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형님들 이런 말 한 적 있죠. 이재명이가 왜 나중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재명은 종북 빨갱이들하고의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형님들 대장동 사건은요. 저거 지금 밝혀진 거는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피. 그 많은 돈이 다 어디가 있겠어요. 자, 오늘 형님들 빠르게 기업에 관한 거 좀 빠르게 후루룩 그냥 겉핥기로 좀 훑고 가겠습니다. 자, 삼성에 다닌다거나 우리가 보통 대기업에 다니면은 똑똑하다 생각하죠. 그죠? 형님들이 얼마나 망상에 빠져 있는지 오늘 그 실체를 살짝 보여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형님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기업들이 정부가 달러를 팔아라는데 절대 안 팔고 꼭꼭 쥐고 있다. 언론 보도로 14일 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형님들에게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며칠 제가 지금 늦게 이거를 좀 묵혀뒀고 다른 것 때문에 못 알려드렸지만 제가 형님들 이야기해줘. 기업 눈도 깜빡 안 한다. 왜? 자기들 원자재 값을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데 왜 기업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달러를 사서 원자재 값을 결제를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서 형님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기업들이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달러도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입김이 통하지가 않는다. 즉 정부가 무엇을 요구해도 기업이 수용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전라도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는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SK는 일본에다 짓고 삼성은 미국에다가 확장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죠. 결국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이미 임기 1년 만에 기업들에 대한 통제권조차 잃어버렸다. 즉 기업들과 더 이상 기업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다는 게 이로써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형님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엘리트주의. 이 엘리트주의에 빠져버리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아, 제가 서울대 나왔으니까, 제가 대기업 다니니까 제 말이 맞아. 우리보다 많이 배운 쟤들이 나을 거야. 우리보다 똑똑하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직장 다니니까 쟤들 말이 맞아. 라는 이 엘리트주의.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형님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삼성, 그 삼성 노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삼성 바이오 노조 독립 추진 과정에서 자, 삼성 바이오 노조가 초기업 인류 노조에서 벗어났죠.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바이오 노조 잘한다 라고 해요. 아닙니다. 얘네들이 떨어져 나온 이유는 독립적인 노조를 가지면서 노조 간부들이 기존의 초인류 간부들이 받던 혜택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게 뒤늦게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조원들은 멍청해서 그냥 뻐끔뻐끔 쳐다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생계비 지원입니다. 이미 생계비 지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노조비에서 노조 간부가 파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겨서 파업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거나 더 이상 업무를 볼 수 없어서 임금을 받지 못할 때 생계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계비 지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임금의 이중 복수 수급이죠. 이중으로 임금을 받아가는 구조가 됩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삼성 직원들이, 삼성 노조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병신들같이 노조 간부들이 지들 배 불리려고 하는 저런 썩어 빠진 관행에 다들 동의를 해버렸다는, 뭔지도 모르는 거야. 착각들 하지 마세요. 대기업 다닌다고 다 똑똑한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급식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사람이 삼성 다닌다 그러지, 삼성 급식 식당에 사내 식당에서 설거지를 담당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진 않죠. 저 삼성 다니는데요. 삼성에 있다고 다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엘리트주의. 자, 조합원들 뒤늦게 노조 민주주의 후퇴 비판 하면 뭐합니까? 이미 조항이 만들어져서 그 조항이 발의가 되고 그 조항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삼성 DX 노조들은 합의가 잘못됐다고, 우리는 인정 못해, 우리 합의가 잘못됐다고, 초인류 노조에게 밀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합의 잘못됐다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고, 이건 정상적인 합의가 아니야, 우리 1인당 1000주씩 내놔라. 뭐 떼쓰면 주나? 그러면 단체 교섭을 하든지. 너희 때문에 노란봉투법 만들어놨잖아. 그 노란봉투법 가지고 소송을 걸든 뭘 하든 하라고. 이 새끼들아. 왜 좋은 법 만들어줬더니 또 떼쓰고 지랄이야. 그런 뱅이 새끼들. 자, 거기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성과. 야, 너네들 갑자기 왜 이래? 지령받았냐? 문재인한테? 야, 갑자기 노조들이 막 이렇게 떼쓰기 하면 이거 곤란하지. 아니, 노조들이 이렇게 떼쓰기 하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야? 기업이야? 아니야. 노조들이 이렇게 떼쓰고 기업들이 정말 형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천문학적인 피해를 본다면은, 아니, 그 이야기 이전에 형님들,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아세요? 파업을 하면은 기업이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 이러지. 그죠? 그러면은 파업을 안 하게 자기네들이 미리
선수 치겠지. 근데 기업이 선수 안 치잖아. 그럼 뭐예요? 딱히 크게 손해볼 것도 없다는 거야. 진짜 엄청난 손해가 나오면은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딱히 큰 소질이 없다는 거야. 왜냐면 회사도 바보가 아니거든. 자, 어쨌든 순이익 30%의 성과급을 요구했다. 재밌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조가 파업을 하면은 기업이 손실을 본다. 는 국민적 인식이 있다고. 그지? 그러면 노조가 파업을 하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 이씨. 둘째, 이씨. 셋째, 이씨. 노조가 파업하면은 가장 손해보는 게 이재명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왜 형님들 잘 봐? 왜 지금 이제 가만히 있던 노조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날까? 구내식당까지. 지금 구내식당까지 줄 파업한대. 그럼 누가 가장 지금 피해를 볼까? 누가 가장 짜칠까? 이재명이야, 이재명. 국민의힘이 손해? 아니잖아. 민주당이 손해야? 아니야. 이재명 정부가 손해지. 그러면은 국힘의 손해도 아니고 민주당의 손해도 아니고 이씨 손해인데 이씨가 손해봐서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 이씨가 손해봐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민주당, 국민의힘이잖아. 그럼 민주당 중에서 누가 제일 기분 좋겠어? 쉽지? 그러면은 민노총을 펌프질한 사람은 누굴까? 친문이잖아. 대충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제가 형님들 설명해 드렸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뭐 민노총은 이재명 편이다. 좌파다. 난 무조건 그 이야기만 해. 그러면은 왜 좌파인데 민노총이 저리 들고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못 해. 오래전부터 민노총에 그거보다 하셔야 돼. 민노총이 어떻게 생겼고 민노총의 기본 기조가 어떻게 가고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자 지금 한번 볼까? 자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민주당 시민단체 측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봐. 정청래 비판하는 시민단체 본 적 있습니까? 자 결국은 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PC, NL 뭐 이런 계열들이야. 쉽게 말해서 운동권에 있는 애들이 노조에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노조를 만들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친북단체에 가깝습니다. 국가주의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제가 옛날에 형님들 이런 말 한 적 있죠. 이재명이가 왜 나중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재명은 종북 빨갱이들하고의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그러느냐? 이재명은 족보가 없어요. 빨갱이 족보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재명 우리가 대선하기 전에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때 당시 선거운동할 때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이재명은 일진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그렇다고 건달은 아니야. 양아치도 아니야. 동네에서 그냥 약간 깝치는 정도? 근데 일진들하고 어울리고는 싶은데 일진들이 안 놀아줘. 그러니까 지 스스로 상납하면서 일진들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애들. 쉽게 말해서 겉절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무리 지가 뭐 대북 관련해서 지가 뭐 깝치고 뭐 대북단체 지원 좀 해주고 이렇게 뒤늦게 합류해본들 족보가 없어 이재명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본들 종북단체들이 이재명을 이용만 하지 걔를 자기네들 조직에 받아주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결국 이재명은 종북단체들하고 한테 이용만 당했지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어떠한 대우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종북단체가 누가 있죠? 형님들 잘 알죠? 임종석. 지금 뭐 이재명이가 다 날려버렸잖아. 그리고 문재인. 왜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그렇게 깠을까? 이유가 있어요. 지를 안 받아주니까. 그거 역시 엄청난 카르텔이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떤 민노총과 그 다음에 각 시민사회 단체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북 빨갱이인 문재인에게 일종의 입단 제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누구도 그걸 해준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이재명은 딜을 한 거지. 그냥 옛날같이 겉절이로 가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세력을 키워서 언젠가는 먹겠다. 그리고 이재명은 돈을 풀기 시작해요. 그 돈을 무슨 돈이 있어서 풀었었겠어. 이재명이. 지금 형님들 대장동 사건은요. 저거 지금 밝혀진 거는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피. 그 많은 돈이 다 어디가 있겠어요. 다 로비 자금으로 쓰인 거야. 이재명이 당대표 하는데 로비 자금으로 쓰였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데 로비 자금으로 쓰였던 거예요.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부딪히는 거는 뭐입니까? 형님들 잡으세요. 이재명이가 국민의힘하고 부딪힙니까? 아니에요. 이재명이하고 사사건건 이재명의 앞길을 막고 이재명을 뒤틀고 비꼬고 이재명을 조리 트는 거는 친문 세력이 이재명 앞길을 자꾸 막고 있는 이 정도란 말이야. 민주당이 이 정도로 내분이 심해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옛날에 열린 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의 싸움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시민의 움직임도 그렇고 어준이 움직임도 그렇고 지금 좌파 수장들의 움직임이 너무 조용해요. 이게 수상하단 말이야. 당내에서는 지금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밖에 있는 원외에 꽤나 입김이 센 사람들이 너무 조용하다. 왜? 지금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명 명나라에서 김어준을 엄청 공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어준이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안 해. 김어준도 되게 잘 긁히는 스타일이거든. 그런데 김어준이 딱히 명나라에 대한 반격을 안 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어. 김어준 방송에서 자기가 뭔가 그런 거에 약간 비꼬는 듯한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안 해. 뭔가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는 이번에 이재명이가 확실하게 했죠. 90도 인사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죠? 이재명이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거 꿈도 꾸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중재는 없습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어요. 이 전쟁은 정청래가 당대표에서 떨어져야지 끝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정청래가 당대표에서 떨어져야지 이 전쟁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형님들. 왜 자꾸 친명계들은 정청래에게 출마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 정청래 지지율이 그렇게 낮다며. 근데 왜 자꾸 출마를 하지 말아지? 출마 포기설은 하라 그러잖아. 왜? 그래. 아예 위험한 싹은 제가 하겠다는 거야. 불안하다는 거야. 지들도 확신이 없는 거야. 이정민님 후원 감사합니다. 대충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지 이제 이해가 가셨죠? 막 구구절절 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 딱 요렇게 딱 설명하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죠. 요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 분위기까지 이게 지금 현재 기업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 노조들의 움직임과 민주당 이렇게 이재명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언론에서 이재명 관련 보도가 거의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재명이 G7 가서 그렇게 열일하고 왔다며. 그러면 뭔가 후속 보도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재명이 한국 왔으니까. 후속 보도가 없어. 청와대는 브리핑 안 해? 우리 G7 갔다 와서 이런 성과를 내고 왔습니다 하면서 무슨 보고 안 해? 아니면 보고를 했는데 언론이 씹은 거야? 기자회견 2시간이나 했다고? 근데 왜 꼭지가 없어? 온 대한민국 언론에서 지금 떠들어 제껴야지. 우리 위대하신 이재명 수령 아버지께서 저기 가서 마이 와이프 트럼프와 직접 영어로 대화했다.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이 트럼프와 직접 영어로 소통했다. 그거 기사 안 써? 아니, 통역 없이 직접 대화했다. 이런 거 너네들 그런 거 써야지. 얼마 전까지 했잖아. 왜 안 해 갑자기? 아니 왜 갑자기 조용해? 옛날 같았으면은 직접 트럼프와 대화, 영부인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과 통역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 너네들 헤드라인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와, 왜 이렇게 조용해? 지들도 좀 쪽팔리나? 참 웃긴다. 아니, 기자회견을 그만 2시간이나 했는데 왜 보도가 딱히 나오는 게 없어 지금. 아니, 근데 이 정도 되면은요, 진짜 대한민국 모든 언론에서 이재명, 김혜경 여사와 함께 트럼프와 통역 없이 몇 분간 소통 이랬을 거 아니야. 아무 말 안 하고 악수만 하고 나이스 미츠 마이 와이프 그러면서 손잡고 시간 끌면서 악수하면서 시간 끌면서 통역 없이 트럼프와 30초 동안 대화, 유창한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쪽팔려서 진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꾹.